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아,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가지도 못하고. 네, 중국에 있는 우한, 네. 우한 때문에 제 마음이 우한이 왔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지금 아마 원장님도 그렇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 거예요. 특히 여기 중화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근데 중국뿐만 아니고 미딩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쪽이 더 힘들 수가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딩 송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상권이 몰려 있는 곳이고, 여기 이제 중화 같은 경우에는 뭐 10여 년 전에 뭐 상권이 모였다가 또 그쪽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조금 이제 어려운 시기가 겪었서 그래서 그런 거라서 아마 미딩 송다가 더 힘들 거예요. 거기는 뭐 집값 비싸고 임대료가 진짜 비싸니까. 뭐 저번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왔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돈 쓸 수 있는 사람 정해져 있고 써줘야 되는데 그렇죠. 나가는 고중치료라는 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고중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고중치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집주인들은 그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매스컴에서 항상 나오지만 뭐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보조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지만, 특히 뭐 임대 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료를 깎아주네, 뭐 안 받네, 뭐 그런 운동을 한개는 하고 있죠. 여기서는 뭐 저희들이 뭐 이방인인데. 전주에 제가 그랬어요. 집주인한테요. 집주인이 주식값을 깎아달라고 했더니 집주인 하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손발 깨끗이 씻고 마스크 쓰고 일하라 해가지고. 근데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 주변의 중화가 중화에 있는 이 동네 쩐지읍, 독과 그리고 저쪽에 저쪽 나 있는 그쪽 있잖아요. 노블mon트 쪽 길이 이름은 뭐죠, 그냥? 거기가 황원 축도 다 문 닫았더라고요. 그렇죠. 다 동참하고 싶어도 돈을 내야 되니까 참 그게 진짜 아쉽더라고.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비가 되어 있고 비축이 되어 있지만, 뭐 특히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 여행업에 종사하는 가이드분들도 그렇죠. 그분들이 뭐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이 오면은 손님 모시고 가서 그때 벌어서 쓰시는 분들인데 아예 하늘문이 닫혀버리니까요. 저도 힘들지만 사실 진짜 여행객 중에 계신 분들은 진짜 여행사나 가이드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더 힘드실 거예요. 당장 아예 그게 무슨 3D처럼 뭐 물건을 만들고 포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와야지 일이 진행되는 건데. 사스 때는 아예 뭐 사스 때나 그 외에 뭐 IMF 때나 뭐 그럴 때는 그래도 비행기가 오고 가거나 했었잖아요. 지금은 아예 그냥 하늘문이 닫혀버리니까 관광객들도 안 오고. 근데 이럴 때 보면은 좀 누군가가 그분들이랑 같이 연계하고 좀 돈을 좀 많이 벌은 또 여행사 쇼핑센터 사장들이 조금 도움을 주면 참 좋은데 그러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가이드분들로 인해서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뭐 수입이 창출이 되고 그랬던 분들인데 지금같이 어려울 때 조금 서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며칠 전에 참고로 그 중소기업 연합회 회장님이 오셨거든요. 호참 회장님이 오셨는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코로나 생겼을 때 하롱베이에서 호텔에서 그분들 무상으로 호텔을 지원해 줬다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1원 넘나 보더라고요. 한 1억 정도 호텔비가 무상으로 지원해 줬다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지, 모르죠. 얘기를 안 하면 모르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래도 좋은 일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이번에요. 중간중간에 전에는 뭐 미팅에서 못 가 계시는 분이 마스크를 공짜로 나눠주시고 했는데 마스크가 이게 하나에 사실은 이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 5만 동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 5만 동이라는 얘기 할 필요 없는 게 구할 수도 없어. 지금 한 통에 우한 코로나 환자 나오고 이틀 있다가 이게 한 박스에 50만 동이었어요. 50개짜리 한 박스 5만 원. 50만 동. 50만 동인데 구할 수 있냐? 없어. 맞아요. 우리 같이 가게 나는 사람들, 뭐 베트남 사람들 좀 안 하고 베트남 뭐 페이스북 읽고 하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거지. 그것도 오늘 갔다 와야 돼. 배달도 안 해줘. 맞아요. 코로나 걸릴까봐 한 2, 30분 가야 되고. 그러면 지금 특히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 교민들이 우리 서로 간에 어떤 뭐 서로의 어떤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분들도 어렵고 그러지만 베트남 분들 요새는 제 친구들한테 연락이 온다니까요. 괜찮냐?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해라 라고 그런 문자가 올 때마다 그래도 참 이
제가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분들한테 많이 서운하게 하시는데 매스컴에서 나오더라고. 뭐 TV 조선에서 나오고 뭐 베트남 애들이 한국 사람을 싫어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중국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투자를 많이 한 나라고 하시지만 베트남 투자가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 자체 이 자체를 고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사람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어땠는지 알아요? 코로나 터지기 일주일 전에는 일주일 내가 2주 전 3주 전에는 나도 중국 사람 지나가면은 거의 한 2, 3일 떨어져 갔는데 코로나 한국에 터지자마자 신천지 때문에 터지고 난 다음에 나도 베트남 사람이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아, 이게 내가 걸리지 않았는데 그래 마음도 생각했어요. 그냥 단절시켰으면 좋겠다. 안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리고 뭐 이건 뭐 할 말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도 외국 생활 벌써 30년 넘게 하는데 네네네. 그 전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있는 사람 우리 있는 교민들이나 조금 뭐 대사관이건 어디서 아는 체 해줬지. 아는 체 안 해줬어요. 우리 무슨 일 있을 때는. 근데 지금은 봐봐요. 그래도 우리 한국 국민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방면으로 좀 보호도 받는 것 같고 대우도 받는 것 같고 또 국가에서도 또 우리가 만약에 막말로 무슨 일 있으면 저는 이제 지금은 저는 그래요. 여기서 무슨 일 있거나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우리 데리러 올 거다라는 나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처음에 보니까 이탈리아 비행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필리핀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필리핀에 살 때는 우리 교민들 무슨 일 있거나 그러면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는 체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20년 전에는. 지금은 보세요. 나는 이런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전에는 있는 사람들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죠. 피부심도 있었고 있는 사람들만 챙겨주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확신이 생겼다니까요. 우리 뭐 하면 해주겠구나.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우리 저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또 이 베트남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도 증정해드리고 또 교회 주변에 있는 건물에 교민 부부들한테도 또 해주더라고요. 저는 이 안에 사는 사람을 입장으로 됐어요. 진짜 오는 게 싫더라고. 이게 딱 나라를 막았으면 좋겠더라고. 왜냐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게 되는 거야. 눈초리나 이런 게 딱 엘리베이터 탈 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내가 타면은 다 빠져나가. 그럼요. 희한하게 근데 그게 내가 3주 전에 그랬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럼요. 똑같죠. 사람도 이런 사람이 그렇게 간사한 거죠. 예. 내가 배고플 때 몰랐는데 배부를 때 몰랐는데 배고프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저번 주에 내가 2주 전만 해도 중국 터졌을 때 그랬는데 내가 한국사 터지면서 베트남 피하니까 베트남 근데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요번에 보니까 뭐 페이스북에 뭐 거기 어제 들어오신 분이 18명 격리했다는데 그 여왕님도 좋은 거예요. 보니까 시설이 군인들 딱 빠져 있어 지금요. 베트남 군인들 그게 군대 저거예요. 지금 새로 생긴 신박사인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 베트남의 실정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 부분에서 베트남 분들이 왜 오냐 이거 그렇죠. 시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사람들도 많이 격리되는 상황에서 없는데 와서 또 불만을 하니 그렇죠. 뭐 그럴 수는 있지. 근데 내가 볼 때 사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베트남 야흥이만 가도 야흥이 15만 도 20만 도짜리보다는 진짜 깨끗하다. 근데 그렇죠. 뭐 야항이라는 걸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이 모르니까 우리나라야 뭐 여관이나 여인숙 이제 호텔 그렇죠. 예. 5만 원짜리 한국에서 5만 원짜리가 아니고 한국 돈에 10,000원짜리 있어요. 10,000원짜리 그렇죠. 그 야흥이 그 11,000원짜리 있는데 그런데 가면은 지금 군부대에서 몇 시간에 찍은 거 봤더니 깨끗하더라고. 2층인데 네. 나도 사가지고 3층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이거 그게 한국에서 얼마나 좋은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진짜 베트남 현실적으로 베트남 이 나라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정도만 그렇죠. 충분하다고 봐. 왜냐면 내가 살고 있으니까 베트남 시골집에 가봐. 시골집 가면은 그냥 나 진짜 시골집 뭐라 그러는 게 그게 추억인데 지금도 그래 근데.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여행 오신 분들이 매일 뭐 호텔에서 자고 뭐 그렇게 한국에서 보도가 되니까 저런 걸 보면서 뭐 더럽다 뭐했다 막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지금 이제 베트남 분들이 막말로 좋은 호텔에서 자면서 우리 오시는 분들을 갖다가 하대하거나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맞아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데서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 뭐 제대로 된 밥도 못 먹는 분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그렇게 하는 거면 대단하죠. 간단하게 생각해서 홈스테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홈스테이. 그렇죠. 아니 태국이나 치앙마이에서는 더럽게 그렇게 잘 살면서 하루 이틀 못 자냐고 10달 동안 못 자냐고. 네. 원장님 그게 우리나라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입 조심, 눈 조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군. 그렇죠, 맞아요. 기자분들도 좀 와서 살아보면서 글 썼으면 좋겠어. 아, 살면서. 그러니까 좀 하루 한 달 정도 살면서 얘기 쓰고 아니면은 10달 동안 격리된다면 얘기하는 거. 원장님하고 나처럼 십몇 년 이상 또 우리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잠깐 나왔고 베트남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써버리고 그냥 자기들 기준으로 써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 지금 군인들이 쓰고 있는 막사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생들 나가가지고 대학교 집으로 가고 그래야지 그 대학교 기숙사를 준 거고. 맞아요. 이게 뭐라 그럴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게 오지 말고 내가 오지 말라고 이렇게 웃긴 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오긴 오는데 현실이 지금 과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손이 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탈리아 보세요. 나이 80, 90 먹은 분들은 의료진들이 손을 놓대잖아 그냥 젊은 사람 살린다고.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여기도 기반 시설이 없는 게 아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오니까 이제 다 운열하잖아요. 이제는 모든 외국인들이 18분 격리해요. 잘 때 더 없어요. 우리 어려운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좋은 말로 우리 서로 위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괜찮으신가요? 예, 아유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원장님도 힘내시고 저도 힘내서 빨리 또 이런 어려운 시기를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신진당도 아니고 제가 커트를 하면서 머리를 말을 했네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코로나, 파이팅! 베트남 코로나, 파이팅! 네.